네, 자 86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무시험 문제 3번. 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7월부터 9월이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앞에 매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데 수령 명세서, 신용카드로 우리가 구입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작성을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한 장부입니다. 자, 사업용 신용카드는 신한카드, 여기 신용카드 넘버 나와 있고요. 사용하고 있으며 현금 지출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상대 거래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라 가정하며 매입 매출 전표 임명 생략한다. 자, 여기 4개가 나와 있습니다. 택시요금 신용카드로, 그 다음에 사무실 복합기 토너 현금 영수증 처리했고요. 탕비실, 사무실 탕비실 음료수 구입한 거 신용카드, 그 다음에 원재료 구입하면서 법인카드 결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하나씩 들어가서 보면 택시 요금 같은 경우는요, 요거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항목에 택시 운송 사업자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택시 타가지고 세금 계산서 달라고 그러면 안 줍니다. 영수증은 줘요, 영수증은. 근데 그 영수증은 얼마를 받았다는 거지 현금 영수증 정식 그 뭐는 아니고요. 자, 택시 운송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썼더라도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9월 21일 날 원재료 구입 시 법인카드를 결제했는데 밑에 단서 조항을 잘 봐야 돼요. 여기 함정을 파놨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요걸 제출하면 국세청에 세무서에 제출하면 매입세 공제돼요. 근데 여기다가 또 법인카드를 또 썼어요. 신용카드. 그럼 뭐예요? 신용카드 우리가 사무실에서 법인카드를 쓰면 자동적으로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신용카드로도 매입세 공제받고 세금 계산서로도 매입세 공제받고 그러면 이중 공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거 입력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이거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법인카드를 여기다가 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구입 시 법인카드 결제, 세금계산서 수취했고 카드 결제 공제 대상은 됐는데 세금 계산서로 수취함으로써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까지 등록하면 이중 공제에 해당함. 그래서 카드 공제는 생략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월 31일 사무실 복합기 토너를 구입했는데 현금 영수증 수취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 갑을 돼 있죠. 조회기간 7월부터 9월, 이기 예정신고. 자, 여기에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밑에 입력합니다. 날짜 7월 31일 9분 가서 현금이냐 뭐 법인카드냐 현금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현금 영수증이니까.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서 주식회사 오피스에 샀죠. 그러면 여기 F2키 거래처 검색을 눌러서 오피스 검색하면 자 검색에 선택하면 사업자 번호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거래 건수 하나, 공급가액 15만 원, 부가세 15,000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건 뭐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 8월 12일 날 사무실 탕비실 음료수를 구입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날짜 여기 8월 12일 여기 사업 또는 카드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현금. 근데 신용카드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신용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앞에 문제 주셨지만 사업용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3번
사업용 카드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사업 요거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신용카드 요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아차하는 순간에 1점 감점됩니다. 자, 공급자는 아까처럼 이음마트 요거 F2키로 검색해서 선택해 주면 되고요. 카드 회원번호도 이거 일일이 어떻게 입력을 해요? 자, 신한카드 검색하면 요 회원번호 뜰 겁니다.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금액 5만 원, 그 다음 5천 원, 색 이렇게만 입력해 주면 자, 자동적으로 여기에는 다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함정을 파는 거는 맨 위에 있는 거 택시요금 요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21일 그 원재료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받았으면서 법인카드까지 쓴 거 요거 중복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한다는 거 요것만 주의해 주시고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현대기업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10월 1일부터 10, 11, 12, 3개월이죠. 대한 관련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2019년 2기 확정신고기간분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자, 요것도 작성을 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작성할 겁니다. 자, 예전에는 요 하나만 했는데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 이외의 부속서류 작성 생략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할 것. 자, 1, 2, 3, 4, 5 매출 자료 쭉 있습니다. 자, 요거 아까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을 했으니까 5번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 자료 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대손세 공제 신고서 5번 자료. RA 대손 확정은 재화 용역이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다. 주식회사 세무에 대한 외상 매출금으로서 2019년 10월 5일 소멸시효 완성. 대손 확정됐다 이 말입니다. 자, 4,4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두 번째. 주식회사 회계에 대한 받을 놈 주식회사 회계는 2019년 2월 2일 부도가 발생했다 그랬습니다. 5,500만 원 부가세 포함이고요. 그러면 부도 발생일은 2월 6일인데 결과론적으로 거꾸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 들어가서 요 대손 사유를 딱 가서 보면 부도 6개월 경과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도 발생한 건 2월 6일이지만 플러스 6개월 거기다가 하루 더 그럼 6개월이면 8월 6일, 8월 7일자로 회계처리를 해야 됩니다. 요 대손세 공제 신고세. 이거 왜 작성할까요? 우리 이거 부도가 나서 부가세까지 다 했던 건, 다 우리가 받아서 신고까지 했던 건데 이거 돈을 못 받게 됐다. 근데 돈 못 받게 된 금액만도 억울한데 그것만도 억울한데 여기다 세금을 납부하라고요? 세금을 면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물론 요 4,400만 원, 4천만 원에 400만 원인데 4천만 원을 돌려 국가에서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대신에 그래 알았어. 요 부가세만큼은 우리가 면제해 줄게 해서 받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확정신고니까 10월부터 12월 이렇게 하고요. 확정일 대손 발생일이 아니고 확정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소멸시효 완성 10월 5일 요거부터 금액은 4천만 원에 400만 원 입력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110분의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누기 1.1 하는 거죠. 4,400만 원 다 입력해 버리세요. 그리고 엔터 치면 세금만 따로 이렇게 400만 원 분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자, 거래처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대손 사유는 요건 6번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자 날짜가 아까 6개월 경과 플러스 1일 해서 8월 7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금액 부가세 포함된 금액 입력해서 엔터 치면 110분의 10 돼서 세금만 따로 분리가 돼요. 부가세 500만 원.
자, 그리고 요거는 대손 사유는 부도 6개월 경과. 지금 이게 날짜가 확정 신고니까 8월 요거를 지금 처리해 주는 겁니다. 자, 그전에는 하려고 그래도 날짜가 안 되죠. 이번 확정 신고 기간에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 다 해주고 엔터 치면 자동 저장됩니다. 자,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됐고요. 그러면 매출 자료부터 하나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 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 9억 7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그러면 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자, 1번 여기죠. 9억 7천만 원 엔터 치면 자동 세율 계산돼서 9,700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2번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3,3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그럼 3천만 원에 300이라는 소리죠. 자, 신용카드는 이 자리에 있죠.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여기 가서 3천만 원 입력해서 엔터 치면 300만 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신용카드까지 되고 3번 현금 과세 매출액 1,150만 원, 1,155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요거 따로따로 구분하려면 나누기 1.1 아니면 110분의 10 이렇게 하면 세금만 따로 분리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1,05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부가세는 105만 원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요 금액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자, 현금 과세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자, 그래서 여기 1,050만 원 해서 10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수출액 7천만 원 있죠. 영세 밑에 영세 안에 보면 기타 이 자리에 6번 자리에 직수출액 7천만 원 수출액은 없죠. 세금이 0%니까 자, 됐고요. 자, 그다음 매입 자료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입액 공급가액 7억 1천만 원, 세액 7,1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요 금액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원재료 매입분이 이 중에서 6억 2천만 원은 원재료 매입분이고 나머지 9천만 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업무용 기계장치 고정자산 매입이다 이거죠.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자, 우선 요거 6억 2천만 원 일반 매입에 부가세 수기로 6,2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고정자산 매입 요 11번 자리에 가서 9천만 원, 900만 원 해서 요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기 예정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이 있어요. 자, 요거 미환급된 세액은 21번 자리에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300만 원. 자, 금액 세금만입니다. 부가세만 3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요거는 지금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기타 당사람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님. 이거 왜냐하면 앞쪽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매출 자료에 현금 영수증 미발급분이라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급분은 요거는 어떻게 언뜻 보면 가산세를 물어야 될 발행 안 한 거니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부가가치세법상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니까 요거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단서 조항을 달았으니까 굳이 뭐 입력할 필요가 없죠. 안 그러면 가산세 계산 들어가야 되니까 복잡해지죠. 자, 여기까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2019년 자,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해 다음이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김민국 씨의 필요한 수당 등록 7월분 급여 자료를 또 입력하고, 자,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을 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요즘은 이거 꼭 시험마다 나오더라고요. 자, 단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고 전월 미환급세액 31만 원이 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김민국 씨 것만 급여 내용만 반영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급여 자료 다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급여 자료 입력하면 이 사람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소득세, 주민세 납부할 게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이 사람 한 사람 것만 요거를 작성하시오. 여러분들 실무에 가면 이거 직원들 거 다 작성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요 사람인 경우에 지난달에 오히려 환급 받을 게 있어요. 요거를 반영하면 이번 달에 어떻게 되느냐, 그 원천징수가 할 거냐 말 거냐, 그거를 입력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요 김민국의 급여 자료 내역을 보니까 7월 급여 내역입니다. 기본급 있고 상여, 직책수당, 월차수당,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급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 항목들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단서 조항으로 식대와 육아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요건 비과세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원천징수의 근로소득관리 급여 자료 입력 F4 수당공제, 수당공제 등록을 클릭하면 수당공제 등록 메뉴가 나타나고요. 자, 여기에서 거기에 아까 문제에 주어진 거 기본급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사용 여부를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월정액 정기냐 부정기냐는 최근에 이렇게 확인해 본 바로는 채점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과세냐 비과세냐 이것만 정확히 여러분들 하고 사용 여부만 잘 체크해 주면 됩니다. 기본급 있어요. 상여 있고요. 직책수당이 있고 월차수당이 있고 식대는 아까 비과세라고 그랬죠. 자, 있고 그 다음에 자가운전보조금 있습니다. 이건 원래 비과세로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둬요. 야간근로수당 없어요. 그러면 요거 사용 여부를 부로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수당, 여기 육아수당 비과세 요거 치면요 한도는 알아서 나옵니다. 육아수당은 10만 원입니다. 식대도 10만 원 자동으로 다 체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손 쓸 필요는 없고요. 자, 요거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공제 항목입니다. 공제 항목에 국민연금 있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있습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그건 자동으로 따라 붙는 거고 학자금 상환이 없어요, 김민국은. 그래서 사용 여부 부를 선택해서 요것만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리고 나서 금액을 입력하기 위해서 자, 다 끝난 다음에 원천징수 근로소득관리 급여자료 입력 딱 가면 요 항목이 다 뜹니다. 그러면 하나씩 입력해요. 기본급 상여는 제로 입력할 필요 없고요. 직책수당 20, 월차수당 50, 식대 1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0원, 그 다음에 육아수당 2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밑에 보면 과세 300만 원, 비과세가 20만 원. 비과세가 아까 육아수당하고 식대인데 얘가 한도가 얼마예요? 1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동 계산됩니다. 여러분들이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지급총액 320만 원인데 공제 항목 하나씩 입력합니다. 13만 5천 원, 건강보험 96,900원, 8,240원, 고용보험,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자동 계산되고요. 공제 총액이 35만 2,970원, 차인 지급액 284만 7,030원 이렇게 나오면 됐습니다. 자, 됐는데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입니다. 자, 원천징수에서 근로소득관리에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면 이런 메뉴가 떠요. 자, 총지급액, 아까 소득세 등 해서
이 사람이 납부해야 될 소득세가 84,850원으로 자동 계산돼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손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납부할 것이냐, 원천징수 해가지고 요거를 납부할 것이냐 해서 보니까 문제상에 단서 조항이 있죠. 전월 미환급세액 31만 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 자리에 있었죠, 이게. 요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 맨 밑에 보면 12번 전월 미환급세액 계산이 있는데, 자, 화면을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31만 원만 입력해주고 엔터 한번 딱 치면 끝입니다. 그러면 여기 입력하면 이게 반영이 돼서요. 아까 소득세 요 자리에 있던 게 이쪽으로 없어지고 84,850원은 당월 조정환급세액. 요거는 안 낸다 이 말입니다. 31만에서 요거 빼고 다음 달에도 아마 미환급된 거 있죠. 그거 빼고 이 사람은 원천징수를 안 할 거예요. 자, 나머지 금액은 다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복잡한 거 없으니까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 두세요. 전월 미환급 있다. 요 자리 가서 맨 밑에 왼쪽에 12번 자리 가서 입력해서 엔터 치고 그냥 넘어가 버리세요. 그러면 다 끝납니다. 자동 계산되고요. 자, 그다음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인데 이번엔 사원 박기술입니다. 박기술.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와 기타 증빙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제시된 자료 위에는 소득이 없고 박기술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사원 등록 부양가족 명세. 여기 탭에서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가서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박기술이 부양가족 현황 주민번호 정확한 것으로 가정하고 이거 다 입력해야 됩니다. 다 입력하는데, 자, 부양가족 기본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거 본인이니까 이건 상관없고요. 배우자 김배우 총급여. 급여라 그랬습니다. 그럼 근로소득이라는 뜻이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까지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는데 500만 원 이상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부양가족 입력은 하되 부로 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박직계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요거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들 직계비속 박 1번, 박 2번.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아무리 출제했지만 여러분들 1번, 2번이라고 지금 가출할 거죠. 자, 1번, 2번 자식들 이름입니다. 고등학생, 초등학생. 그럼 뭐 교육비 공제 같은 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보험료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박기술 본인이죠? 본인 보험료 보장성 해서 있고, 여기 2019년 귀속 소득 공제 증명 서류예요. 계약자 인적 사항이 계약자가 박기술이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 납입 내역은 누구 거냐면 박직계, 아까 어머니였나요? 예, 요 사람 거 박직계, 예, 맞습니다. 직계 존속해서, 자, 아버지 거 같은데요. 요거 94만 원 보장성. 근데 여기 장애인입니다. 아까 장애인이라 그랬죠? 장애인 자리에 가서 보장성 보험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교육비 내역 이렇게 쭉 있고요. 이거 하나씩 좀 이따 하겠습니다. 기부금 내역, 요 유엔 난민 기구의 지정 기부금 있고, 그 다음에 기부금 이거는 뭐 교회에 납부한 거네요. 종교단체 기부금. 자, 이렇게 있고,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가족을 등록해야죠. 부양가족 메뉴에 가서 근로소득관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부양가족 해서 여기 가서 박기술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외에 박직계 전부 다 김배우 박 1번, 박 2번 자식들 1번, 2번 다 입력을 하고요. 여기서 조심할 거, 박직계는 아까 장애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우대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60세 이상, 이거 60세 이상 선택해 줘야 되겠죠. 나이가 79니까. 그 다음에 김배우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님. 왜? 아까 소득이 있었잖아요. 총급여. 4,200, 500만 원 이상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자식 둘, 1번, 2번. 자, 20세 이하, 18세, 8세니까 자녀는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입력. 아까 이야기한 거. 보장성 보험. 계약자는 요 박기술이지만 요거 아버지. 그래서 박직계 장애인 보험이에요. 94만 원. 그래서 자, 보장성 보험 60번, 장애인 94만 원 여기다 입력하는데 이거 어디에 위치를 못 찾겠다 싶으면 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보면 요쪽에 특별세액 공제 있습니다. 요 자리에 입력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기에 보장성 보험 60번, 60일,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여기 다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리에 94만 원 엔터 치면 나머지 알아서 다 해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교육비입니다. 아까 자녀가 둘이 있었죠. 그래서 자, 우선 초, 중, 고 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여기 더블 클릭하면 입력 메뉴가 나타나요. 1번, 2번. 수업료 96만 원. 그 다음 그 밑에 교복구입비 55만 원. 요거 입력해서 엔터 치면 자,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됩니다. 얘는 또 뭐가 떴니? 업데이트하라고 그러네. 자, 하면 한도 범위 내에서 지출액 알아서 공제가 됩니다. 자, 됐고요. 아유, 안 넘어가네. 예. 자, 그 다음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이 지금 자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유엔 난민기구 지정기부금. 자, 요거는 어디 가서 입력을 하냐면 자, 요거는 또 종교단체고요. 자, 유엔 난민은 종교단체 외 당해 기부금 요 자리 가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건 정치자금. 그 다음 뭐 법정 이월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 외 당해 기부금 요거 하나뿐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 외 2월 요건 필요 없고요. 이게 중간에 기부금에 대한 게 막 바뀌면서 옛날 거 소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 아까 있었죠. 자, 예. 종교단체 여기 교회 얼마예요? 11조 240만 원. 요거를 종교단체 기부금 자리,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요 자리 가서 지출액 240만 원. 요거 두 개 각각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자동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게 다 입력을 했어요. 12만 원, 240만 원 하면 이거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12만 원 18,000원, 240만 원 36만 원만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입력을 하면 예, 전체 다 입력한 화면입니다. 보장성 보험부터 쭉 내려와서 교육비 기부금 해서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요 사람 거 한번 제가 여러분들 글씨 작아서 잘 안 보이겠는데 총 그 세금 내야 될 게 255만 4,464원인데 요거 공제 항목 다 입력하고 나니까 얼마? 394만 4,890원을 돌려받을 겁니다. 환급. 왜? 기존에 낸 원천징수 한 게 기납부 세액이 649만 9천 원 월급 탈 때 많이 떼놓은 게 있었던가 봐요. 거기다가 요 공제 항목 다 받고 나니까 한 400만 원 정도 이제 돌려받겠네요. 이제 1월 달 이때 돌려받으면 따뜻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다면 요 86회는 지금까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최근 5년 동안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혹시 이거 연습하시면서 내가 너무 공부를 안 했나 그렇게 탓하지 마시고 좀 생소한 것들 이론도 그렇고 특히 실무시험 쪽에 결산 문제 여기에서 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폭넓게 반복해서 한 2번 이상 이제 시험 딱 일주일 남았네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힘내서 열공하시고 우리 카페 회원님들 전부 다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합격 수기 이제 이벤트 또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자, 수고했습니다.